제가 오늘 증강현실, 가상현실, 야, 이게, 자, 또 마찬가지죠. 예, 도메인을 봐야 되고, 새로 뜨는 융합과학 기술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AR을 선택해서 집중할 적에 돈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 사실 보면, 지금까지 발표하신 거요.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뭐 IoT 이게 다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없는 거죠. 그거를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크게 보면 작년에요.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아인슈타인의 MC 스퀘어 에너지하고 물질은 등가다. 이해하셨어요? 에너지하고 빛은 등가다. 빛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에너지가 크다. 물질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런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요. 언제 알았냐면 2013년에 알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과 빛이 등가다. 맞아요? 물질과 빛이 등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빛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 빛을 물질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게 가상현실 아니에요? 물질을 빛으로 전환시킨다. 시간, 공간, 인간을 다 뛰어넘어갈 수가 있다. 빛을 또 물질로 전환시키면 현실로 돌아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개념이 아주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랩 연구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자는 텅 비었단 말이에요. 원자는 99.999%가 텅 비었거든요. 텅 비었으니까 원자에다가 지식을 다 놓자는 거예요. 지식을 놔서 빛으로 쏴서 인간의 뉴런한테 쏴주면 지식을 다 습득할 수가 있다. 언제쯤? 2045년. 또 원자에다가 약을 넣어서요. 모든 병은 여기서 뉴런에서 두뇌에서 나오는 거죠. 약을 쏴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다. 영화 매트릭스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원해서 증강시켜주면 그게 증강현실이다. 그래서 아까 이민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시각, 우리는 가시향선만 보거든요. 근데 가시향선에는 뭐가 안 보입니까?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 보이시는 분 계세요 지금? 산소는 진리입니다.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워낙 작아서. 그렇지만 어디서 보이냐면 나머지 선, X선, 적외선, 뭐 이런 감마선에선 진리가 다 보여요. 그래서 센서, 카메라를 스마트 기기에 다 탑재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리를 컴퓨터가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귀는 이렇게만 들어요. 16Hz에서 2만 Hz까지만 들어요. 나머지 뛰어넘어가는 것을 전부 초음파라고 그래요. 우리는 초음파를 못 듣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요. 지진파는 초음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진이 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걸 다 해줘서 앞으로는 개구리가 왜 우는지 소가 왜 우는지를 10년 안에 전부 번역해서 인간을 지원해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촉각, 디즈니 연구소가 촉각을 플레이하는 거를 3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뭘 만져갖고 야 이게 종이다. 종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전부 누르는 겁니다. 그죠? 누르죠. 누르면 반드시 전기가 발생되게 돼 있어요. 전기. 그리고 어디서 인지하냐면 두뇌에서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XYZ로 3차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갖고 API를 공개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분들은 그냥 개구리 뭐 미꾸라지 이거를 전부 촉각으로 다 앱을 개발할 거고, 어떤 분들은 사과, 배 뭐 이걸 다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10년에서 15년 안에
TV에서 개구리가 나오면 손을 갖다 대면 개구리 느낌이 다 나온다. 프랑스 파리에서 남자친구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커피를 막는데 커피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다 분석하고 아 이게 무슨 커피라는 걸 알아갖고 돔에서 참기를 조합해서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냈다. 30만 가지의 향을 보낼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가 기존에 뭐가 구축되어야 되죠? 모든 커피 종류 다, 모든 음료수 종류 다 빅데이터에 다 이미 구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드린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이와 같이 센싱이 되면, 센싱이 풍부하게 되면, 오감이 센싱이 풍부하게 되면 두뇌에서 전부 다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풍부해지냐면 감성이 풍부해지죠.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려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표현을 잘해요. 그런데 앞으로 표현은 SNS가 하도 발달해서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D 아바타 유니버시티 캠브리지가 개발한 좋은데요. 신호애락 이거를 레벨 1에서 레벨 5로 매트리스를 만들어 갖고 30가지의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개발했다. 애플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저기 오셨으니까. 이게 삼성전자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뇌파만 잡아놓으면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뇌파 모자를 쓰고요. 6m 떨어졌어요. 갤럭시 탭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런데 지금은 몇 초 걸리냐면 우리 스마트폰은 이렇게 타치를 하면요. 이게 반응이 바로 오잖아요. 이게 0.5초, 빠르면 0.1초예요. 그러니까 0.5초나에서 1초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안 하면 이게 먹통됐나?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2013년 기술인데요. 몇 초 걸리냐면 앱을 작동시켜라. 뭐 무슨 음악을 선택해라라고 명령 내리면 4초에서 3초 정도 걸립니다. 4초, 3초. 그러면 2013년의 기술이니까 17년, 올해가 15년이니까 15년만 더 혁진을 거듭하면 2040년에 0.1초의 반응만 하면 2040년에 다 못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뇌파 모자를 다 쓰고 다녀야죠. 그런데 이런 거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이거 쓰고 다니면 저 미친 이 복잡하잖아요. 뇌파 모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핀란드에서 개발한 건데요. 우리 화장할 적에 스킨 있죠, 스킨. 스킨 이 안에다가 전극을 심어갖고 이게 뇌파 모자, 뇌파 장치예요. 이게 2014년도 기술이에요. 그러면 2030년에는 인조 피부가 나오겠죠? 인조 피부, 자기 색깔하고 똑같은 거 붙였는지도 안 붙였는지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런 거를 다 붙여서 뇌파를 잡아내면 65세 고령자들도 뇌파로 기기를 작동시키는 시대가 온다. 인도에서 프랑스로 8,6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안녕하세요를 문자로 보낸 거예요.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받는 게 아니고 바로 뇌로 쏜 거죠. TMS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경두계 자극 장치라고 하는데 TMS를 통해서 빛으로 쏴줘서 뉴런에서 그냥 그거를 해석했다, 디코딩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텔레파시의 정의가 뭔지 모르지만 텔레파시로 가고 있다. 자, 제가 증강현실을 인간중심적으로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나 데이터를 기계라든지 이런 데다가 쏴줘서 우리 현실을 증강시키는 거죠. 아까도 구글 글라스도 나왔는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글라스 쓰고 나서 운전하실 적에 이렇게 이런 정보
교통정보, 속도, 이것도 구글 글라스예요. 이게 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냉장고를 쳐다보면 냉장고에서 모든 버튼들이 버철 버튼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음성으로 명령하든 여기다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한다든지.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틀려요.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냐면 이벤트를 리얼타임 증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면 스포츠 이벤트죠. 그래서 안경 쓰고 이렇게 야구장에 가서 이거 투수의 정보가 다 뜨고 타자의 정보, 쟤는 개털이다 아니다. 이게 다 이게 소니 글라스인데요. 소니 글라스는 또 기술이 틀려요. 특허를 보니까.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 광학 통신 장치예요. 이때 광이라는 거는 가시향선을 쓸 수도 있고 적외선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포스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고 이게 포스터를 딱 보면 그 정보가 뜨는 거죠. 야, 이번에 영화 어떤 영화인데 단체로 2사람이 올 적에는 얼마 할인, 3사람이 올 적에는 얼마 할인해 준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경에다가 장치를 탑재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안경을 썼을 때 이게 쳐다보면 똑같은 안경이니까 인터페이스가 돼서 나는 차은영이다. 야, 너 얼굴 보니까 되게 못생겼다. 난 너 싫어. 뭐 이런 정보가 다 가는 거죠. 개인정보가. 이건 이제 애플의 특허인데요. 특허를 보니까 이걸 패턴 디텍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를 찍는 거죠. 카메라로 딱 찍으면 이거 다 패턴이에요. ISBN 그 책 ISBN 넘버 있죠? 이건 국제적인 패턴이에요. 표준이 패턴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패턴. 가격 금방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배우, 유명한 배우가 나왔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면 배우 정보가 뜨면서 이 배우한테 전화를 걸까요? 배우한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낼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도 애플 특허인데요. 특허를 보면 이게 사진을 찍죠. 2D로. 그리고 나서 이걸 3D로 전환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갖고 큐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하고요, 애플하고 차이가 있어요. 애플은 앱을 개발해 놓고 나서 반드시 큐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큐레이션이 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찍어서 자기가 정보를 넣어다 막 입력하는 거죠.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정보를 넣어서 이거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조립하는 과정인데, 야, 이거는 어디서 온 거다, 이거는 어디서 온 거다, 이거는 뭐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데는 이렇게 강조해서 3D로 전환하면 이렇게 3D로 이거 애플의 특허인데요. 애플은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애플이 창의적인 기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애플은요, 남들이 실패한 거를 다 낚아채요. 아이폰도요, 피처폰 다 실패하니까 그걸 낚아채겠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패드,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죠. MP3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융합하다가 다 실패한 거예요. 디자인도 실패 다 한 거예요. 그걸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성공한 거예요. 아이패드 2004년도 IBM이 싱크패드라는 걸 내놨어요. 싱크패드가 뭐냐면 아이패드예요. 200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터블 디스플레이를 내놨어요. 포터블 스마트 디스플레이. 그게 뭐냐면 아이패드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프라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같이 어드밴스드 이런 그 통신 시스템도 없었고, 와이파이라는 그 통신 시스템도 없었고,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그거를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낚아채고 잘 워싱을 해요. 잘 워싱을 하고 린스를 해요. 린스를 하고 보니까 이거 뭐가 빠졌네. 그 빠진 기술을 뭐 하는 겁니까?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 또는 인수 개발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해서 나가는 거예요. 워치도 보세요. 이번에
워치도 보면 2003년도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CES-에서 워치 갖고 나왔어요. 워치. 똑같아요. 지금 서비스는 다 똑같아요. 그때도 문자 다 나가고 주식 정보 다 나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프라가 뭐를 썼냐면 AM, FM 주파수에서 남는 거가 있어요. 그 남는 주파수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또 나같이해서 워시하고 린스해서 보강하고 해서 리인벤트예요. 인벤션이 아니에요. 리인벤트다. 그런데 보면 이게 키친이 있어요. 이거 서피스 컴퓨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고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리법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이키친 도메인을 검색해보면요. 애플이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특허를 분석해보니까요. 전 세계 부엌에 관련된 거는 특허는 다 사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리를 뭘 만들 거냐? 3D 프린팅으로 찍는 거죠. 피자를 찍는데요. 앞으로 20년 안에 설렁탕 못 찍겠어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죠. 휴먼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휴먼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음성인식, 예? 그 다음에 뭐 카메라를 찍든지 간에 제스처를 인식한다든지, 예? 눈빛을 인식한다든지 이 모든 거를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멀티모달을 이용해서 AR 환경을 구축하는 거를 잠깐 볼게요. 이것도 IBM이요. IBM이 2003년도에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다가 IBM이 실패했어요. 이렇게 그냥 말로 하고 제스처로 해갖고 이렇게 지구본 돌리고 화성 그대로 불러와갖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하는 거죠. 키넥트 베이스로 이렇게 뎁스 깊이를 알고 이렇게 손을 뒤에 누면 손도 다 나오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이미지를 조작하고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요. 여기 키보드 밑에 적외선 센서를 달아갖고요. 이렇게 키보드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손을 왔다 갔다 할 적에 앞에 화면 이미지 데이터를 다 조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입니다. 브리터치라고 마찬가지죠. 손의 위치, 눈의 위치를 갖고 TV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거 큐브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건데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여기 면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이제 슬라이드를 띄워주는 거죠. 슬라이드를 띄워줘서 슬라이드를 서로 고치는 거예요.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이게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인텔도 퍼셉츄얼 컴퓨팅이라는 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인지 컴퓨팅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고 애플이 인수한 프라임 센서라는 회사가 있어요. 돈을 엄청 주고 샀는데 뭘 하고 있냐. 스마트 홈에 이렇게 다 인식해서 똑같이 이렇게 눈동자 그래서 TV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컴퓨터도 다 컨트롤하고 이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자동차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딱 앉으면 키가 틀리잖아요. 키에 따라서 의자 높이 그 다음에 앞에 양쪽에 있는 거울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어드저스트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다섯 번째로 AR을 표현하는 디바이스를 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어 VR 삼성에 그 다음에 이거는 대만에서 개발한 거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기어 VR과 똑같은 거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의 카드보드. 그 다음에 프라임 센서가 이렇게 고글을 쓰고 특허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특허를 보면 이렇게 책을 보면 이렇게 책 정보가 나오는 거죠. 가격은 얼마고 이게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탱고 구글이 하는 거.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홀로그램이에요. 애플의 특허를 보면요. 홀로그램에 대해서 한 8개의 특허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허니까 특허 기술상 특허에다 기술한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홀로그램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해요. 그렇지만 하여간 특허를 계속 연속 특허를 냈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무한경 3D 있죠. 이거는
1시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서부터요. 어떻게 하냐면 홀로그램으로 집중 개발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홀로그램을 앞으로 5년간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 누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1월 달에 발표한 건데요. 1월에 윈도우즈 1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윈도우즈 10에 음성인식 꽃 하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브라우저 지금 i10인데요 i10이 없어지고요, 스파르탄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글이 통합되고, 그 다음에 그날 발표한 거가 1월 달에 발표한 거가 뭐냐면 홀로렌즈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고글을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고글로 틀려요. 얘는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이 기기에서 저 기기로 연결시켜주고 이게 보내면 여기서 이제 그 홀로렌즈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홀로그램이냐 아닌지는 증빙할 수가 없어서 제가 광주과학기술원에요 김은수 박사라고 있는데, 그 김은수 박사님이 지금 뭘 개발하고 있냐면 국가에서 지금 10년 동안 프로젝트 돈을 받아갖고요 홀로렌즈를 개발하고 있는데 4월 달에 51%를 개발한대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제가 우리 창조경제연구를 통해 갖고요 그 아무 데모를 한다니까, 데모데이를 한다니까 그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분 말씀은 이게 가짜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특허를 보면 아주 여기 봐봐요. 이 AR에는 한국이 그래도 3위에 들어가 있어요. 박수 좀 쳐주시죠. 이야, 이거 3위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될 것 같아요. 자, AR은 3위고요. VR을 보면 아유 또 3위예요. 박수 박수. 이것도 3위. 제가 보기에는 AR, VR이 11개 중에서 제일 먼저 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준, 또 뭐 우리 항상 강조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AR에서는 여러 가지 많겠죠.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회 또는 대기업의 기회,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저 삼성전자에서 오신 분이 요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경계가 없어졌어요. 다 그냥 똑같대요. 11개 이 신기술에 대해서는 다 치고 들어가려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상당한 많은 기회가 있다. 잘 생각해보면. 근데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분야에 쭉쭉 특히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이제 ICBM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우리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ICBM이라는 모델로 보자. 그래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같이 보자. Until now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또 모바일에서 어느 쪽으로 뛸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CP&SS라는 걸로 봤을 적에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다음에 센서, 시큐리티, 물론 여기서 좀 다 서비스가 빠졌는데 컨텐츠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의 핵심 역량이 어느 쪽이다. 그러면 그렇게 치고 들어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그려갖고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다. 기계 플랫폼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래서 대기업의 영역 우리는 이렇게 분리했는데요. 언제 분리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만나서 이렇게 분리하자 그랬는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대기업이 와서 이 경기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은 어퍼튜니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